보니까 오늘 그 히레등이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 들어왔다고 당황하는 거 봐, 마. 이런 얘기 재밌잖아. 아니 뭐 앞 광고도 아니고 뒷 광고도 아니고 그냥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을 갔다는 건데 뭐 제가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집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 집에 원래는 그 집 깐풍기가 깐풍기 좋지. 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20대 때 말씀드렸던 대로 서초동에 옮겨가서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해서 너무 기뻤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서 너무 안타까워하다 그 집 오늘 발견한 그 기쁨. 자, 그럼 깐풍기 먹으러 이따가 방송 끝나고 가는 걸로. 깐풍기 좋아하는데. 예,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핫 민주당 리포트. 사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차가운 이성, 넘치는 유머, 정확한 분석. 옳은소리 TV 유튜버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예. 뭐 건강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예. 보니까 네. 따릉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따릉이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항상 타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뭐 가까운 택시, 거리만. 그러니까 먼 거리도 탔는데 이제 영하로 내려가니까 손실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한여름 빼놓고 한겨울 빼놓고는 따릉이 타고 이 한강으로 다닐 수 있는 길들은 다닙니다. 제가 따릉이를 좀 애용하다가 최근에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님 생각이 나서. 저는 그래도 악착같이 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제 SNS에 따릉이 사진 자주 올리는 건 박원순 시장님 생각날 때마다 따릉이는 항상 타고 있는데 네. 박원순 시장님 생각날 때마다 분한 마음에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니들이 뭔 짓을 했는지 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변인님도 네. 일종의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잖아요. 정당의 네네. 대변이니까. 네. 근데 정치인이 따릉이 타고 다니는 걸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따릉이 타고 다닌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그 일단 싸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침 출근할 때는 제가 따릉이를 타고 출근 많이 했거든요. 여의도를 보좌관 출근할 때. 예. 근데 이제 저녁 때 술 약속이 있으면 저녁 때 그 자전거를 끌고 집에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따릉이 갖다 놓으면 그만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사는 성동구에서 여의도까지가 전부 다 둔치길로 연결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회관에 바로 따릉이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만 타고 그걸 밤에 또 타고 집에 오려면 답답한데 그냥 언제나 놓고 가면 그만이니까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따릉이가 획기적인 게 그거였어요. 내가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나 내가 그걸 세우면 그걸로 끝이었기 네. 때문에 처음에는 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여의도까지 16km인데 3단 그 쇠로 만든 따릉이로 1시간에 16km 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를 악물고 달려 55분 끊어서 근데 이게 1시간 넘어가면 초과요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운동을 겸해서 열심히 타곤 했었습니다. 설마 몇백 원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긴 한데 내가 다리 힘이 더 좋아서 빨리 했으면 이 돈 안 물었어도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뭐. 사실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우리 대변인님이 허벅지 관리하시는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허벅지는 튼튼해야 돼요. 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못해도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 타면 이제 전리성이 약해진다고 누가 또 이제 걱정을 하시던데 뭐 이제 와서 뭐 예. 허벅지만 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따릉이 이야기였고요. 따릉이도 지금 뭐 상품이 여러 가지 있죠. 일회로 끊는 것도 있고 뭐 월 단위로 끊는 것도 일회로 있고. 끊고 월 단위 6개월 1년인데 1년이 이제 4만 원에 그러니까 1년인데 한 번에 2시간까지 탈 수 있는 게 하루에 아니요. 한 번에 하루 24시간 탈 수 있습니다. 다만 2시간에 한 번씩 정거장에 가서 자전거를 교체만 해주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무료인데 그렇게 하면 4만 원인데 4만 원 내면 돼요? 예,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28,000원의 연간 회원권을 70%만 내면 되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자전거 따릉이 다 내 거네. 그치, 그 28,000원에. 이야. 그래서 저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노량진역이나 대방역에 내려서 따릉이를 끌고 요 앞에까지 와서 여기다 따릉이를 세워놓고 와서 이 방송을 하고 다시 그 따릉이를 타고 대방역으로 가면 여긴 버스가 없잖아요 서로. 그런 거리를 달 때도 아주 좋습니다. 마을 버스 있어요. 아, 따릉이 홍보하시려다 무리수를 두시네. 여기는 오지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여기서 두 코스만 가면 대방역인데. 아, 네.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리는 따릉이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자고 한번 해본 소리였고 예. 어쨌건 지금 밤에도 가끔씩 가다 보면은 따릉이 서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좀 울컥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열린민주당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화상으로 열린민주당 최고위.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왜 열린민주당 관련한 검색이 나오지 했더니 열린민주당이 바로 이렇게 연결버리니. 아 이게 지금 그래서 검색이 힘든 게 열린민주당을 다운표 쳐서 검색을 해도 예. 15일 열린민주당 최고위 이렇게 되면서 그냥 열린민주당 그러니까요. 검색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예. 이런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 머리가 아픕니다. 뭐 15일에 열린, 화상으로 열린, 맞습니다. 뭐 지방에서 열린 이렇게 다 열린민주당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럼 열린민주당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자, 열린민주당 의원님들 소식부터 한번 볼게요. 네네. 최강욱 대표가 지금 공수처법 개정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비교섭단체 조정위원 맡았죠. 최강욱도 야당이냐? 오늘 그 조영 원내대표 일갈 정말 멋졌습니다. 예. 그럼 여당이냐? 예, 저희끼리는 집권 야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사위로 가자마자 네. 거기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을 딱 맡았다는 거 보고 네. 되겠네. 저는 이런 생각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그렇죠.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는데 예. 9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이 소수 야당이 어떻게든 회의를 늦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90일까지. 예, 90일까지. 그래서 이게 한번 가면 90일 갔다 오고 같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 국회 구성을 하면서 야당 몫이 되게 줄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도 야당이고 정의당도 야당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무위도 지금 야당은 전부 다 배진교 의원이 맡아서 하고 계시고 예. 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최강호 의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쪽에서는 공수처법 이제 본회의 통과하려고 하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뭐 필리버스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180석으로 누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요. 예. 그 다음번 회기가 열리면 1번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때 나왔던 안건을 무조건 상정해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9일 날 끝나고 네. 10일 날 바로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 10일에 임시 소집을 요청해 놨으니까 네. 9일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고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10일에 그냥 자동 상정이 되는 구조예요. 예. 근데 필리버스터를 하면 지금 공수처를 찬성하는 쪽도 할 수 있잖아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테러 방지법 때 민주당이 나가서 절규할 때는 그때는 새누리당이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 나오고 외면을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지금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이쪽에서 필리버스터 요청할 경우에는 민주당 선수들 같이 뛰죠. 예. 나도 한마디 해야 돼. 나도 한마디 해도 올라가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섞여서 맥이 좀 빠졌어요. 예. 긴장미도 없고 게다가 또 이 털기 시작하면 민주진영에 더 잘 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상 올라가면 그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예전에 정청래 의원 제가 보좌관 할 때 그때 필리버스터 테러 방지법 때 올라갔는데 저희가 원고를 이만큼 준비를 해서 의원님 손에 쥐어 들려서 올려 보냈는데 단상에 딱 쓰자마자 원고를 내려놓고 한국의 근현대사부터 시작해서 이 필리버스터법이 안 되는 서설을 하는데 서설을 1시간 40분 동안 원고를 안 보고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놓고 이제 원고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풀어가는 걸 보면서 그땐 그랬는데 그 뒤로 나왔던 새누리당 때 필리버스터는 양쪽이 서로 반박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저쪽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방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깨버렸잖아요. 그 왜 그랬대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되면 근데 그 기록은 또 저기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깨서 네. 결국 최장 기록은 이종걸 의원이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기억 속엔 정청래가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180석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지금 오후 2시에 되거든요. 예. 그러면 9일 오후 2시니까 10일 오후 2시가 되면 24시간을 채운 다음에 그 제적 인원의 3분의 2, 즉 180명이 요청을 하면 5분의 필리버스터를 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5분의 3. 180이요? 네, 5분의 3. 예,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예, 죄송합니다. 5분의 3에서 180석을 하면 되는데 현재 딱 합치면 딱 180개가 되죠. 그러니까요. 빈틈없이. 지금 무소속하고 열린민주당 하면 딱 180. 예, 그렇습니다.
참 신의 한 수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게 설계가 된 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바랬던 그 최고의 그림은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을 국회나 국정감사에서 뭔가 이렇게 질의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최강욱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필리버스터 나가서 네, 본인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리고 네. 처음에 24시간 들어줘야 되기 네. 때문에 막을 수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최강욱 대표도 거기 연사로 주자로 한번 나갔으면 어떨까? 출전. 아,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 1시간만 하더라도 왜 공처가 생겨야 되는지를 최강욱 대표는 평소에도 항상 필리버스터 중이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면 2시간 반 정도는 필리버스터 기본으로 하거든요. 저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 아, 장난 코로나 아닙니다. 시대에는 식당 가면 말하지 말아야 돼. 네. 아주 최근에는 못했죠. 어. 예, 최근에 못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식당에 한번 가면 앉으면 2시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예. 예, 오만 얘기를 풀어내시는데 엄청 재밌죠. 새날 단독 최강욱 평소에도 필리버스터.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 한 6에서 10시간 정도는 뭐 너끈히 할 겁니다. 원고 없이. 예. 그러겠죠. 네. 그런 분이니까. 네네. 전 기대해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그런 모습도 있어야 뭐 재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막 수개월 동안 기다렸던 스트레스가 풀릴 거 아니에요. 네. 저쪽이 말도 안 되는 공수처 반대하면서 뭐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던데 그딴 거 치우고 최소한 정말 이렇게 괜찮은 주자 한 3~4명만 나와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과거의 검사들의 비리, 백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 재밌는데 그런 것도 버튼만 누르면 최강욱 의원이 줄줄줄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고 없이. 예, 뭐 원고 없. 식당 필리버스터 2시간 반도 원고가 주제와 하나를 주면 2시간 반입니다, 무조건. 단독 최강욱 평소 수다스러워 이렇게 됩니까? 예, 예,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수다스러우시고 아하. 기억력이 좋아서 어, 누구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 1시간씩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게 잘 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필리버스터의 최강욱 의원을 볼 수도 있겠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 뭐 법상으로는 불가능할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법사위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이 되면 장애 투쟁하겠다는 거거든요. 날이 추운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적들을 이렇게까지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 투쟁에서 이 사람들이 성공한 역사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사학법 때 한번 박근혜 사학법 때는 한번 했죠. 예. 예, 장애투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니까 예. 그래서 각자 사신 아파트 앞에서 하시면 어떨까? 그냥 1인 시위 형태로. 네네네. 뭐 훌륭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지역구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서로 모여서는 어려우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이 이렇게 원내에서 서로 협상을 할 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막강한 어떤 의석수를 인정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쪽이 한 180 정도 총선 민의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쪽 그 정권의 어떤 중요 공약 사항 같은 거라고 하면 인정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 이제 우리 현재 무소속이시지만 국민의힘의 미래이신 홍준표 대표께서 일찍이 그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이 집권을 하면 그쪽이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게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게 해야지 지금의 이런 방식으로 사사건건 다 붙들고 늘어져갖고 안 된다라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얼마 안 된 최근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도 100% 동의하고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고 공정경제 3법 그다음에 이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등 한 10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면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보통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집권한 쪽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거기도 유권자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대로 하고 그 다음번에 당분간은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또 그때 마음대로 하시고 서로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반대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약간 다이나믹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그거는 법안 이제 무조건 반대. 사실 민주당이 뭐 원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의원이 그 규제 프리존법이라는 걸 통과시켜 달라고 규제 그렇지. 프리존을 2년 동안 168번 공개 속상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다 해봤거든요. 168번을 규제 프리존법을 만들어 달라고 사방간대 가서 다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은 임기는 못하고 탄핵이 돼버렸어요. 민주당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법을 반대하는 것을 왜 반대를 하냐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는 각자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되면 집권도 하고 다수당도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좀 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오케이. 지금 19대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 뭘 한 게 없어서 그래요. 어허. 양쪽이 다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기 좋은 법. 횡단보도에 지금까지 선이 6개였는데 7개를 긋도록 하자. 이런 쟁점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왔고 그렇지. 실제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상대방 의원실에 가서 뭔가 설득을 할 때 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면 설득이 안 돼요. 예. 설득은 딱 하나예요. 이거 쟁점 없는 법안이야. 어. 그렇게 말할 때만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최강욱 대표는 그렇고 지금 김진애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자가격리 해제되신 건가요? 어제부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고요. 이 전 방송에서 네. 정권 연장 싱크탱크 방송에서 김진애 의원의 국토위로 가서 네.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의 어떤 그 잘 매치가 되는 분이래요. 뭐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주택 정책 관련돼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뭐 전문가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한 것을 놓고 보면 김진애 의원은 뭐 도시정책 전문가기도 하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 본인의 식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얘기하기 훨씬 좋다는 점이 하나 장점일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SH공사를 포함해서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김진애 의원하고 또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싸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보다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좀 이런 식의 논의가 벌어지는구나를 보기가 쉬운 게 하나 있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지금 국토부에 민원이 없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네. 지금 국토부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해서 그 카드로는 지금 주택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마침 이낙연 대표도 비슷한 조의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할 전담 부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공수처다 뭐다 이런 거는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네. 부동산 문제는 쉽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답을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부동산 문제라는 건 해결책이 없기도 하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2, 3, 4년 있다가 또 그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택 문제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그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못했던 이것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3, 4년 뒤에 나오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 제가 생각하는 좀 안타까운 뭐냐면요.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데 뭐 예를 들면 전세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예. 한편으로는 또 제 가까운 분들은 이번에 이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았고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은 채로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돼서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진보 언론은 4년 뒤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거 알았습니까? 그 이런 식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열린민주당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자리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참여정부 때 그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언론부터가 부동산 정책은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따르고 싶지 않다 이 흐름으로만 가버리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150차례 기자회견을 간담회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복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그것을 시비 삼아서 말이 뭐 경솔하니 왜 설화에 있느냐 하면서 정말 하루가 멀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언론 아닙니까? 예. 그때선 신나게 해놓고 저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나도 노사모지만 아 대통령님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언론과 소통하고 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진실한 마음을 왜곡해서 매일같이 폄훼하고 공격했던 언론들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하면 이게 싫고 저렇게 하면 저게 싫고 언론과의 관계는 해도 나아질 방법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 방송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안 될 거야 미리 내용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실패. 그래서 뭐 20몇 번 정책이 나왔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백해하기 무효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게다가 종부세도 올리는데 결국 성공을 해서 예. 옛날 같으면 이게 정권 무너질 일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잘 안착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대상자도 전 국민의 1.3%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까지 침소봉대한 언론 보고 있으면 이제 답답하죠. 예. 속이 터지는 것이고. 자, 김진애 원내대표 그 주택청이라든지 국토위에서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요. 네네. 자, 강민정 의원은 뭐 요즘 어떠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법을 지금 내놓고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단위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법안은 지금 그 유홍근 의원이라든지 또 정청래 의원 등 교육위 상임위 관련된 의원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해서 방향을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겨가는 쪽을 택하는 거죠. 이건 이제 같은 방식이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의 모든 권한을 줄 게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경찰의 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의 교육 미래를 책임지도록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기쁜 소식은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사학 비리를 들추다가 해고당하신 노동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사 노동자가 예. 있었는데 이분이 지난 토론회에서 실명으로 나와서 강민정 의원 토론회에 나오시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사학 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 압박이 들어가서 결국 오늘 그 복직이 되셨습니다. 아, 축하. 예, 이 사학 같은 경우 참 거린들이가 어려운데 국회의원이 뒷배를 봐주고 증인으로 부르니까 이게 또 여론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좀 소중한 결실을 하나씩 걷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몇 달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 대통령의 네. 과제이기도 하고 예. 뭐 제시했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교육의 문제. 이게 지금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지기 얼마 남지 않았다 저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열린민주당 오늘의 이슈.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열린민주당도 내년 4월 달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 일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태까지 사정을 쭉 살펴봤고요. 예. 참여한다라는 결정을 했고 지금 이제 참여 첫 단계로 후보자를 추천을 받을 건데 예. 저희 기본적으로 하던 방식은 열린 공천을 의 방식으로 할 거고요. 당원 5에 국민 참여 5를 보장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당원들과 무작위로 선정한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무작위로 선정한 국민들에게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열린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럼 한 명당 3명씩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총 합계를 내서 다득점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출마 여부를 묻는 과정을 거쳐서 후보군을 선정하게 될 거고요. 이 후보군에 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 사이에서 뭐 1대1 토론, 1대4 토론부터 포함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뭐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해도 좋을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유권자들이 이 후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결국 말미에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겁니다. 즉 누군가 전략적으로 공천하기보다는 당원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 이분이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의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붐업은 확실하겠네요. 그래야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은 서울시장 선거에는 김진애 의원이 나갈 거다. 거의 다 고정화시킨 느낌 아니에요? 뭐 의외에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김진애 의원이 일단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좋지 않습니까? 국토교통위에 있는데다가 건축 전문가인데다가 예, 또 비례라서 그 만에 하나 정말 당선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사퇴를 하면 이게 지역구 의원 같으면 보궐선거가 일어나는데 예.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차점자인 저희 같은 경우 김의겸 후보한테 의석이 넘어가는 것으로 의석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거든요. 부담은 없네요. 예,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또 여성이라는 장점도 갖고 있어서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분 좋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김진애 의원은 국토위에서 일을 더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요. 저는 뭐 그 나오면 뭐 1월부터 뭐 김진애 의원이 출마하실지 여부는 정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김진애 의원의 그 의사가 좀 많이 모아지면 그래서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노출되고 선택받는 과정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뭐 자치단체장으로서 김진애 의원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본 그림인데 저쪽은 국민의힘 나경원하고요. 금태섭하고 마지막 국민 경선을 할 것 같고요. 이쪽은 박영선 후보하고 김진애 의원이 그 비슷한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서로 붕업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 그려지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될 거라서 매우 흥미진진해지긴 하겠네요. 예. 예. 참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런 구조에서는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어느 쪽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우리가 출마를 해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가 끝까지 가겠다 이런 지금 기조를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라서 예. 말씀하신 방식의 뭐 당을 뛰어넘는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붐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서울은 특히 서울시장은 당색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정책 그리고 지금 서울 시민들이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불만들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청사진은 사실 들고 나와야 아는 상태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하신 그 국민의힘의 두 분은 전부 다 유권자들로부터 예선 본선에 탈락하신 분들이라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아, 나 참. 그러네요, 진짜. 예, 이게 아이고. 좀 더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나경원보다 또 중량감 인사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없어요. 근데 그 상대가 초선 의원인데 낙선하신 걸로 봐서는 지역 내에서 평가가 좀 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또 한편으로 되기도 하고. 떨어져 보신 분들은요, 이게 나중에 네.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떨어지는 거 일단 무강박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내 친구 아버님이요 선거를 나가서 9번 나가서 9번 떨어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죠. 아.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금태섭 의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금태섭 의원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과 중도에서 민주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도대체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요즘 주목하는 사람들이 금태섭 뭐 아니면 윤석열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 상태인 건데 한편으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럼 나경원 대표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 금태섭 의원이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무대에 뛰어들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혹은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을 간다면 그 국민의힘은 무슨 망신인가요? 민주당의 예선에 우리 강선우 의원님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지도도 낮은 초선 의원한테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론조사까지 진 분이 국민의힘에 가서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건 참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네요. 뭐가 부끄러워서요? 감사한 일이지. 예. 근데 강선우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마스크 쓰고 막 브리핑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진짜 타지 금태섭 저딴 거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만.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인지도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신인한테 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 내에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만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열린민주당의 핫 이슈 서울 부산시장 공천 한다 요거였고요. 자, 김성애 대변인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세월호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 네.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핵심이 뭐예요? 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이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여당끼리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결정이 잘 났습니다. 물론 제가 저 글을 쓴 이유도 정무의 전체회에 직접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제 나름대로 가고 싶어서 했던 얘기긴 한데 저게 11월 2일에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으면 2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나면 전체회에 상정해서 소위로 회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을 가져와서 이런 법안이 있네. 소위에서 다뤄주세요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뤄주세요란 말을 하면 국회 사무처에서 그 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법이 이런 내용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는데 11월 2일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의 그 법안에 대해서 11월 24일에 정무위가 전체 회의를 열면서 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되게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무위원장을 설득을 하거나 그건 뭐 이 야당의 동의는 할 필요도 없어요. 정무위원장을 설득을 하고 여당 간사가 힘을 썼다면 될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에 제가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중앙일보나 세계일보 등에서 그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여당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제의가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거는 1초만 드러날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이 그렇게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 반영하는 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윤석열 징계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 관련한 거는 공수처만큼이나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렇죠. 우리 진영 내에서는 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좀 전담하시는 분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그걸 자기가 끌고 가줘야 되는데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마치 그 방학 숙제를 마지막 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기상청 일기예보 보면서 매일 날씨가 흐렸는지 맑은지를 다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저는 그 상황이 분통이 터졌던 게 세월호 지금 특조위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우리가 6월에 몰랐고 7월에 몰랐습니까? 그때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100 몇 명은 다 공감한다고 서명까지 해. 그리고 법을 통과시킬 생각을 안 해.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더 놀라운 것은 박주민 의원의 법안 발의는 10월에 있었던 10만 명의 국민청원의 여망을 담아서 집어넣은 법안이거든요. 근데 12월 10일에 조사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을 썼던 지난주까지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건 뭐 어떻게 해도 전 민주당이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제가 직접 법안 소위의 회의록까지 다 뒤져보고 그래도 논의를 한 번쯤은 했겠지 싶었는데 안건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는데 정말 놀랬고 성일정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선입 선출
그럼 빨리 발의하지 그랬냐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도 분노스러웠고 제일 분노스러웠던 것은 여당으로부터 어떠한 법안 논의에 대한 그 딜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전 좀 깜짝 놀랄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민주당이 앞으로 똑같은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해년마다 이제 법안 통과나 이런 이슈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림잡아 대략 180명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법사위, 뭐 공수처 그러면 저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크게 나갈 수도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당 지도부만 보는 것 같고 이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박주민 의원한테 한 사람에게만 다 던져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내밀한 얘기를 드리면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원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교섭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문서에 남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만들면 좋지만 조금 뭐 다시 중원부원입니다만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사전 토론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같은 의미에서 공수처도 김용민 의원이 낸 법안이 내용이 참 좋았어요. 공수처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다 있었는데 이게 결국 이번 통과될 때 강화되는 내용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논의가 요 일주일 사이에 2번 한 게 다였어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열린민주당 역할이에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하기 힘든 말. 그래서 더 개혁적으로 끌고 가는 등대 역할. 네. 예. 최빙선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차가운 이성 넘치는 유머, 정확한 분석. 오른소리 TV는 지금 구독자가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97,500 정도 한 코앞이네.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열린 오른소리 TV, 오른소리 TV 김성회의 오른소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오른소리 김성희 얼마 들어? 오른소리. 예. 예. 링크 좀 하나 올려주시고요. 97,599명이네요. 오늘 10만 갑시다. 아 진짜로요? 예, 오늘 10만 가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예. 뭐 5,400명이나 보고 계시는데. 새날 구독자분들께서 그 중에서 조금만 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야 나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건 지금 세월호 법 관련해 가지고 뭐 세월호 특검 요청도 지금 법사위 통과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사실은 세월호 특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국회가 특검을 해가지고 세월호 관련해서 아예 그 수사권을 주고 짧은 기간 내에 6개월 몇 개월 관련한 수사를 벌여서 뭔가 결론을 짓는 것이 이게 저쪽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게 6년 7년 동안 계속 방해만 했잖아요. 그냥 진상조사 하고 털고 가자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점이 저도 정말 의문스러운 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범죄자가 돼서 영화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 사람을 자꾸 이 보호해 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혼자서 세월호의 모든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이고 예.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경이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한번 털구지당하면 이게 국정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럼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게 피해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지지자들은 6, 7년 동안 세뇌당했거든요. 세월호는 그냥 교통사고일 뿐인데 그걸로 박근혜가 탄핵당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영린이에요. 네. 그걸 건드릴까봐 그걸 아하.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털고 가면 본인들에게 저는 큰 손해가 아닐 거라고 지금 특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예. 조사위에게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우면 정말 특검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짧은 기간에라도 지금 사실 포인트는 다 잡혀 있어서 몇 군데 딱딱 그럼요. 뒤져보면 되는 예.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민주당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의힘 20명 끌고 와서 예. 대통령 기록물 이거 까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 더 열받는 게 검찰은 까봤어요. 검찰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할 수 없다고 그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검찰도 다 알고 있는 걸 국민들이 왜 몰라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20명만 설득해서 200명 채워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공개. 물론 이게 전례를 남기는 게 딱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세월호 문제가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털고 가자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 할거 털고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이 제가 날마다 페이스북을 출입하는 출입처 기자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좋은 이야기 할 때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 주 열린민주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인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리얼미터를 싫어하시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번째 열린민주당 지지율 이번 주는 5.5% 나와 있습니다. 늘 이 리얼미터 지지율은 정의당을 앞서고 있죠. 예, 뭐 한 번도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정의당 계속 앞서고 있고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등 포함해서 안철수 대표가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좀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예. 저희도 서울시장 선거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예. 지지율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존재감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열린민주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한 20석 좀 있었으면 네. 저기 공수처법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죠. 예. 그냥 해버리면 될 수도 네.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세석이지만 그 목소리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므로써 민주당 당내가 너무 비대해서 뭔가 반개혁적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딱딱 짚어줄 수 있고 자극할 수 있는 네. 그 포지션도 나쁘지 않다. 아, 이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되길 좀 들었습니다. 예, 바라고 열심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더 매운맛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우리 핫 민주당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이번 주도 아주 훌륭한 방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오른소리 TV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따가 새날은 9시에 올게요.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